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동영모의고사 소방학 1회차부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도 제가 이제 진행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똑같이 우리 3회차씩 빠르게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회차 문제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자, 지금 피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두 가지는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풀프루프 페일세이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시적 방법, 그쵸? 여기 R셋과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A셋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R셋이라는 건 총 피난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난할 때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감지 시간, 화재 감지 시간, 그리고 경보가 울리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갈 때 약간 자기 짐 챙기고 하는 시간, 지연 시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나 핸드폰도 챙겨야 되고, 야, 가방도 챙겨야 되고, 맞습니까? 네, 지갑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 피난하는 시간, 이 네 가지를 다 합쳤을 때 R셋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A셋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대 피난 시간이 아니고 허용 피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용되는 피난 시간이다. 그래서 얘는요, 요 R셋에다가 뭐를 더한 거냐면 여유 시간을 더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A셋을 기점으로 신뢰가 플래시오버에 이르기 전까지를 뭐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잘못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제가 문제로 한번 보시라고 요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요 문제를 제가 1번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된 거예요. 3번 맞고 됐죠? 자, 그리고 4번 열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비열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2번, 3번 현열량과 잡열량에 대한 정의 들어가 있고 공식까지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 번씩 문제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뭐예요? 화재 현장에 물을 0도씨 물을 방수해서 100도씨 수증기로 변했을 때 열량이 649다라고 했는데 여기 649가 나오지 않고 계산해보면 639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0도씨에 물이 지금 100도씨의 물로 먼저 되겠죠. 그럼 현열량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100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될 때 필요한 열량 잡열값을 또 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639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649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잘못된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삼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칼륨, 나트륨, 뭐 지금 갔을 때 얘가 삼류죠, 그죠? 삼류에 대한 정의고 칼륨, 나트륨은 석유류 속에 저장을 합니다. 얘는. 자, 그리고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은 완전히 밀봉하여 불연성 가스로 봉입하여 저장하거나 벤젠, 헥산 등의 희석제를 넣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알킬알루미늄. 뭐라고 여러분들? 알킬알루미늄. 문제로 한번 보십시오. 자, 알킬알루미늄이라는 건 트리메틸 그리고 트리에틸 알루미늄을 얘기합니다. 정답이 3번이에요. 4번 황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화약제의 명칭은 물에 중탄산 칼륨, 염, 방청제, 안전제 등을 첨가하여 영하 20도에서도 응고하지 않도록 하며 물의 침투 능력을 배가시킨, 좀 더 증가시킨 소화약제를 얘기한다. 소화원리로는 칼륨이온의 연쇄 반응 차단에 따른 억제 소화와 물을 주성분으로 한 냉각 소화, 가연물의 표면에 피복되어 산소와의 결합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강화액이라고 얘기하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다음 소방공무원법상 임용권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가보면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경이 아니고 령 이상이죠. 총감,
대통령은 위임, 경 이하의 공무원은 소방청장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잘못됐다. 요게 잘못됐고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기억번. 점화원이란 가연성 가스가 물질 등에 체류하고 있는 분위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근원이다. 오케이. 니은번 점화원의 종류에는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열적 점화원이 있으며 맞네요. 점화원은 최소 발화에너지 미만이 아니고 이상에서 에너지 조건을 충족을 시키죠. 자, 디귿번. 압력이 높을수록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최소 발화에너지가 적게 필요하며 연소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쉬워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연성을 하기 위해서도 외부로부터 발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진 점화원이 주어지지 않으면 화염은 발생.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용염분자, 그죠? 연소, 용해, 분해, 자연발화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럼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니은하고 디귿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장애하는 재난 예방조치 사항을 옳게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예방조치라는 게 이제 법에 가보면 25조의 2. 25조의 2에 가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애 예방조치 등이라고 해가지고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예방조치 사항을 옳게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만일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들어가 있고요. 직원들의 훈련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얘가 예방단계, 예방조치라는 건 예방단계에서 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 예방조치 안에 뭐가 들어가냐라는 거죠. 이건 재난관리법 25조의 2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해설엔 제가 다 넣어놨고 자, 그리고 8번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 제한 설비에서 제형구역 선정 기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단실 단독, 부속실 단독 또는 두 개 같이 계단실, 부속실, 부속실 단독, 계단실 단독 승강기, 승강장이 아니고 이게 어디라 그랬어 내가? 그렇지.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라 그랬죠. 그죠? 정답 몇 번? 4번. 다음 9번 재난안전관리법령상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무슨 단계에 있는 내용이냐면 대응 단계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대응.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 구조를 하기 위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에 차량의 통행금지를 할 수 있대요. 또 제한하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요게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시군구나 지역대책단장, 지역통제단장, 시군구나 지역통제단장.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거 대응 단계 할 때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이제 43조 통행 제한에 나와요. 43조의 통행 제한에 가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갔을 때 요건 뭐예요? 대피명령이죠. 대피명령. 요 대피명령은 40조. 40조. 요것도 똑같이 시군구 지역통제단장이 하고요. 자, 얘가 이제 뭐냐면 응원 요청인데 응원 요청은 시군구만 할 수 있습니다. 지역통제단장은 못해요. 아셨죠? 이 응원에 대한 내용이 44조에. 자, 그리고 위험구역 설정이라고 해서요. 요게 이제 41조에 나와 있는데 요것도 시군구와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했을 때 요 3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죠. 여기다 대응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에서 액체 연료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제. 요게 뭐에 대한 설명? 증발연소, 휘발유, 아세톤. 제대로 들어가 있죠. 대부분의 액체가연물 연소다라고 했고 얘는 휘발성이 큰 애들이죠. 휘발성이 작은 애들은 분해연소, 중유, 타르, 아스팔트. 휘발성이 잘 없는 애들. 자, 그리고 분모연소라는 게 나와 있는데 표면적을 최대한 크게 하고 공기와의 접촉 또는 혼합 좋게 하여 연소하는 형태의 연소이며 휘발성이 낮고 점도가 높은 이죠. 이런 데서 많이 쓰죠. 그리고 중진류 쪽, 그죠?
인화점 이하에서도 연소가 가능한 연소 형태다. 분무 연소는 4번 액체 연료는 액상으로 반응하는 일이 없다. 일단 증발을 하면 증기가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증발, 분해, 분무 이런 애들이 있더라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11번.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동형 모의고사에서 한번 그냥 문제로 내서 한번 보고 가시라고. 이게 구급상황관리센터라는 건데 업무 정도 보십시오. 업무. 뭐 하는 곳인지. 이게 업무예요. 업무. 아셨죠? 그리고 이걸 누가 설치하냐면 청장이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이게 청장이 설치한다라는 거.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청과 본부에 설치하고요. 업무는 이런 걸 한대요.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지도.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 업무. 구조구급은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을 때는 안 나오죠. 요즘은 잘 시험 문제 같은 데 가보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구조구급은 제가 정말 가볍게 보셔도 된다. 응급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채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연소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산화탄소는 50ppm이 맞는데 여기가 불완전 연소죠. 잘못됐죠? 공기보다 가볍고 무색무취 헤모글로빈 들어가 있고요. 이산화황의 허용 농도는 5ppm으로 황이암이 된 물질이 이거는 완전 연소죠. 그죠? 염화수소의 허용 농도는 10ppm이 아니고 5ppm. 건물 내 전선제, 건물 내 전선, 절연제, 배관제 이런 게 탈 때 생성되기도 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거고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거 뒤에 있는 건 다 맞아요. 브로마수소는 맞죠. 요게 물에 잘 용해되고 5ppm 방염수지류 연소될 때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응상과 기상폭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1번 보일러 폭발에 대한 보일러 증기 폭발에 대한 정의. 2번 액화가스 증기 폭발에 대한 정의. 제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3번 가보십시오. 기상폭발은 지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라는 건 뭐예요? 산소. 그죠? 점화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것도 뭐 지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연성 가스가 더 필요할 수 있겠죠. 가연성 가스. 근데 지연성 가스도 필요하긴 합니다. 산소도 필요하긴 하고요. 화염을, 그러니까 여기 확실히 틀린 게 이게 잘못된 거죠. 화염을 동반하지 않는 게 아니고 화염을 동반하는 폭발을 얘기하죠. 가스, 분해, 분무, 분진, 증기윤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상폭발 중에 분해 폭발 대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애들 얘네들. 분해성 가스. 또는 디아조아합물 같은 자기분해성 고체가 분해하면서 폭발이 발생하는 걸 얘기한다. 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3번이다. 다음 14번. 건축물 화재 성장 단계에서 내화 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건축물 실내 화재 과정은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순이다. 맞죠? 니은번. 성장기에는 천장 연료에 의한 열감지기나 헤드가 화재를 감지하는데 이게 복사가 아닙니다. 주로 뭐가 나타나요? 전도나 대류. 내가 여기 감지기나 헤드를 넣어놨잖아요. 그죠? 맞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 얘기예요. 최성기엔 모든 가연물 화재에 관련이 되고 많은 양의 연소하지 않은 가스가 생성되는 시기가 최성기라고 했었죠. 프리 플래시오버, 포스트 플래시오버. 이때는 피난 설계가 중요하고 이때는 건물이 견디는 게 중요하다.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비읍번. 감시기에서는 화재가 감소되는 시기이며 연료지배형 화재가 유지됐을 때 백드래프트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야, 얘는 뭐야, 여러분들? 연료지배가 아니고 환기지배. 됐습니까? 오케이. 환기지배. 그래서 지금 갔을 때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건. 그럼 니은하고 비읍이 틀렸네요. 4개네요. 4개. 정답 1번. 자, 15번. 건물 동수 산정 문제.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1번. 건물 외벽을 이용하여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기타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건물과 같은 동으로 본다. 맞죠? 2번. 차광막, 비마기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그 밑을 통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건물과 건물을 다른 동으로 한다. 차광막이나 비마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다른 동으로. 3번. 자, 여기 갔을 때 내화조 건물에 옥상에 목조 또는 방화조 건물이 있으면 별도 설치되어 있으면 얘를 같은 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동으로 한다. 그러니까 각동으로 하는 거지. 다만 이들 건물의 기능상 하나일 경우에는 같은 동으로 할 수 있는 거다. 두 개가 서로 뒤바뀌었다.
됐죠? 4번. 요거는 이제 같은 동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동으로 하는 경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이 다른 동, 그리고 같은 동으로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쭉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수 산정 기준도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또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해서 제가 문제를 또 하나 낸 거고요. 16번 물소화약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찾아보십시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1, 2, 3번 다 맞거든요. 4번 극성 공유결합 및 수소결합. 산소결합이 아니고 결합을 두 가지로 하죠. 그죠? 극성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7번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소화기구의 종류에는 소관자, 자동소화장치의 종류에는 주상쾌가 분고,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죠. 3번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는 에투소해.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상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고체 에어로졸이 아니에요. 그죠? 간이소화용구에 뭐가 있습니까? 에어로졸식이 있는 거지. 고체 에어로졸식이 아니고.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화약제 외의 것 제대로 들어가 있고,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는 물미포이, 할할 분광고.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18번. 다음 재난관리법상 단계별 행동으로 옳지 않게 짝져진 것은, 자, 여기는 쭉 읽어봤을 때 얘죠, 얘. 긴급안전점검. 이 긴급안전점검은요, 우리가 무슨 단계에서 해요? 예방 단계에서 합니다. 이거 30조에 나와요. 30조. 예방 단계입니다. 두 번째, 국가 재난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단계입니다. 요거 대비 단계 맞습니다. 요게 34조의 3. 이렇게 적어만 드릴게요. 3이라고 들어가 있고, 다음 여기 3번에 가보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신체,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얘가 중요한 거죠. 이거 위험구역 설정. 위험구역 설정. 요거 대응 단계. 대응 단계인데 41조. 제대로 들어가 있고. 재난사태 선포부.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요거 대응 단계죠. 근데 복구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네요. 그죠?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9번. 소방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은 기억본 고려시대 금화제도 금화관리자 배치. 맞죠, 여러분들? 니은번.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은 1426년, 그죠? 2월 금화도감. 이게 병조 소속이에요. 그러다가 수성금화도감으로 바뀌면서 걔네들이 이제 공조 소속으로 바뀌었죠, 그죠? 디귿번. 일제강점기에는 상시소방제도가 성립되었으며 최초 소방서인 경성소방서 제대로 들어가 있다. 리을번. 미군정시대에 최초 독립된 자치소방제도. 92년 소방본부 확대 설치로 국가자치가 아니고 광역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 거네요.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됐습니다. 20번.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는 소방기관은, 그죠? 자, 이것도 이 기관 이름 정도? 얘가 이제 뭘 하는 곳이냐면 중앙 119 구조본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국가소방행정조직 중에 하나예요. 국가소방행정조직 중에 하나고, 소방청의 하부 조직 중에 또, 그러니까 하부기관, 하부기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방청의 관리를 받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넣어놨어요. 자, 다음 21번. 연기 성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쭉 보시면, 그죠? 뭐 연기에 대한 정의, 탄소 많으면 제가 검게 보인다 그랬죠? 4번. 연기의 생성은 화재 크기와 관계가 있죠. 화재 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층 면적과 구의 크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요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비한 거죠.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연물이 어떤 건지가 중요한 거야. 또 가연물이 양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요. 층 면적이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연물이 하나도 없으면 연기하고 연기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가연물의 양이라던가 가연물의 성상이 중요한 거다. 22번. 천장 높이가 18m다. 감지기를 부착하려고 한다. 설치 가능한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8에서 15m.
그죠? 15에서 20. 여기는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다. 부착 가능한 걸. 그래서 이때부터 8m 이상부터는 뭐가 가능하다? 얘만 가능하다. 열은 안 된다 그랬죠. 무슨 감지기? 연기 감지기.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연기 감지기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럼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부착 높이별로 설치 가능한데 여기가 이제 이광연 연기 복합, 그죠? 이광연 해가지고 여기가 1종, 2종. 여기도 1종, 연기 복합은 종이 따로 없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는 안 쓸게요. 어차피 다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좀 특이하게 얘가 되더라. 열 감지기 중에 차동식 분포형이 가능하더라. 근데 여기 가면은 얘가 빠진다 그랬죠. 차분은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광 들어가고 1종. 그죠? 그리고 연기복합 들어가죠. 불꽃은 무조건 들어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불꽃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2종 안 된다 그랬고 연기복합 1종.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기억 디귿 리을 3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고. 자, 다음 23번. 지정 수량이 잘못된 것은 요거는 기본적인 문제니까 니트로 소화합물이 200kg죠. 요게 잘못된 거예요. 네. 여기 200kg여야죠. 그죠? 자, 24번째 화재하중에 대한 지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화재하중은 일정 공간 내에 있는 가연물 전체의 발열량을 목재 단위 질량량 발열량으로 나눠주면 목재 질량으로 다 환산을 해서 바닥 면적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면 구할 수 있다. 이번 화재하중은 화재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 주수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화재 화중이 크면 내화 요구도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화재 하중의 단위는 kg/m 메타제곱을 쓴다 그랬습니다.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화재 하중을 구했을 때 창고가 사무실보다 화재 하중이 작은 게 아니고 창고가 엄청 크죠. 바닥 면적 대비해서 가연물을 엄청 쌓아놓잖아요. 그죠?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로 하고 불연재료로 하면 화재 하중 줄일 수 있죠. 가연물의 양이 많으면 지속시간도 길고 최고온도 지속시간도 길어집니다. 25번째. 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자, 건식은 문제가 뭐냐면 물이 잘 안 넘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화수까지 방출되는데 공기가 빠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된다. 그 시간을 방수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번, 헤드가 개방된 후 클래퍼가 개방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엑셀레이터라는 부속을 설치해서 건식 밸브 중간 챔버에 2차 측 압축 공기를 넣어 클래퍼가 빨리 개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얘가 급속 개방 기구라고 해가지고 엑셀레이터라는 게 있고 익저스터. 이거 제가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4번. 일반적으로 동파 우려가 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맞고요. 대표적인 부품에 공기 압축기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언제 수동으로 공기를 채워놓고 있습니까? 자동식 공기 압축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더라. 네. 여기 이제 1회차 문제입니다. 1회차 문제. 합계론. 됐죠?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회차 문제 볼까요? 2회차 문제. 자, 다음 보기에서 소방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소방행정기구의 변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저는 중앙소방행정기구의 변천사 정도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옛날 말고 한 요 정도. 2004년 이전, 바로 이전. 자, 보세요. 내무부 치안본부 소방과였다가 1975년에 치안본부에서 민방위본부로 이관된 뒤 소방국으로 승격이 됐대. 중앙소방행정기구가. 요거는 멘트로 보십시오. 여기 맞는 얘기예요. 2번. 2004년에 소방방재청을 설치하여 중앙소방행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했고요. 2014년에는 요게 이제 국민안전처로 다시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중앙소방본부라는 부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4번에 가보면 청을 설치하여 중앙소방행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했는데 요게 연도가 17년이죠. 그러니까 1번을 모르더라도 저는 4번 이런 거 보고 얘 답으로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번, 다음 중 목조 건축물의 화재 특징으로 옳지 않은 설명은 그랬어요. 1번, 목조 건축물의 플래시오버 시 실내 온도는 약 800도에서 900도 정도 되는데 최성기로 넘어가면 온도가 더 오르겠죠. 얘가 1000도까지 오른대. 근데 이 목조 건물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도까지? 최대 1300도까지 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1100에서 한 1300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소 낙하 시기에는 화재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면서 얘가 무너져 내린다 그랬죠.
그리고 목조 건축물 화재 과정엔 얘가 꼭 있다. 무염착화 과정이 있다.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산소가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불이 난다. 발염이 될 수 있다. 목조 건축물 화재에서 주요 원인으로는 그죠? 화재 확대의 주 요인으로는 비와 화염의 접촉, 복사열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근데 수분함유량이 15% 이상이면은 우리는 불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재 조사를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거. 1번 조금 더 강력한 소방시설. 이 무조건 강력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은 아니다. 이런 자료에 대한 축적, 그쵸? 뭐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축적, 유사화재 방지와 피해 경감 이바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론적인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연살에 대한 설명, 연송에 대한 설명, 비콘에 대한 설명 다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지하구에 설치하는 또는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소자탐통 유방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요런 애들이 들어가더라. 들어가더라. 한번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상한 애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소화용수 설비가 왜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동 소화 장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소방학개론에서 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보기에 넣어놓고 지하구나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을 해가지고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자, 5번 문제. 사료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상온에서 인화성 액체이며 대단히 인화되기 쉬우며 대부분 물보다 무겁고가 아니고 뭐예요? 가볍죠. 그죠? 물에 녹지 않는다. 대부분 비수용성이다. 2번 가연성 징기의 연소 범위 하한계 값이 높은 편이 아니고 낮은 편이죠. 정전기 축적 쉽고 석유류는 전기 부도체이며 정전기 발생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해야 되고요. 활성 에너지가 작을수록 더 위험하죠. 작을수록 위험성은 더더욱 증가하죠. 그죠? 정답 3번. 그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번째. 연소이론에서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을. 1번 발화지연 시간은 가연물과 지연성 물질의 혼합물의 온도가 상승되는 시간으로부터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얘기하며 발화 전의 지체 또는 발화에 걸리는 시간을 얘기한다. 2번 연료의 자연 발화 온도는 발화 지연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연 발화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연물 자체 온도가 이미 가열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불이 붙는 발화 지연 시간은 짧아지죠.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이 나기가 쉽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화염 속도에 대한 거. 화염 속도. 요건 열 방출 속도. 우리가 HRR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제가 책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연소 용어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그래서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이라도 꼭 읽어보십시오. 화염 속도에 대한 거라던가 열 방출 속도에 대한 거.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그래서 2번이다. 2번. 7번.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습니다. 기억. 소화약제는 수계소화약제와 가스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가소화약제는 물과 포. 물포 있죠? 뭐 당연히 여러 개 더 있겠지만 물포가 수계소화약제인 건 맞잖아, 여러분들. 니은번. 포소화약제의 소화효과로는 질식, 냉각, 부촉매. 네, 부촉매가 아니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번 맞나요? 질식, 냉각. 맞죠. 할로는요? 부촉매, 질식, 냉각. 미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중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로는 냉각, 질식, 부촉매. 불활성기체로는 냉각, 부촉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갔을 때 불활성기체는 부촉매가 없죠. 얘가 들어가야죠. 그죠? 그럼 지금 맞는 건 기억, 디귿, 리을밖에 없더라. 정답 2번.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8번 문제 볼까요, 우리? 재난관리 방식 중 분산관리 방식과 통합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분산관리 방식에서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식의 차이와 대응 계획 및 책임기관이 각각 다르게 배정이 되죠. 오케이. 2번, 통합관리 방식에서는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이 단일 부처에서 담당을 하고요. 3번, 분산관리 방식의 장점은 하나의 재난에 대한 업무 과다 방지와 각 재난관리기관의 전문성 제고가 용이하다는 점이고, 4번, 통합관리 방식의 단점은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자, 이거는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분산에 대한 내용이죠. 자, 됐고요. 뭐 요거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고, 그죠? 제가 조금 바꿔서 이제 낸 거니까 제가 통합과 분산에 대한 건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표로 제가 또 해설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뭐 추갑식 소화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종류에서 우리가 이제 수계 소화기에는 물산 강포가 있다라고 했고, 이산화탄소 소화기 50kg일 때 대형 소화기죠, 그죠? 그래서 한로는 30, 분말은 20 이상일 때, 그죠? 대형 소화기로 분류한다. 이게 이제 약재량에 따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랬고, 강화액이나 분말은 사용 온도 범위가 영하 20에서 40도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네.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 4번이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라고 했을 때요. 자, 10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열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 온도 차이의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린 열 전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류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고요. 대류란 유체의 운동과 함께 열 전달이 일어나는 거고, 기체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상승하고,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깔리는. 여러분, 대류열을 구하는 공식이 뭐가 있었죠? 뉴턴의 냉각 법칙이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계수값에다가 면적을 곱하고 온도차.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찾아보셔라 라고 해서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제가 공식을 한번 보고 가시라 그랬죠. 이거 외우고 가시면 좋다. 혹시 모르니까.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 여기 있죠. 여기. 전도열을 구하는 공식은 퓨리어 법칙입니다. 그래서 KTX. 제가 K에 T에 X, A 등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열은 매개체가 없는 거다. 복사열은 절대 온도에 몇 승에 비례한다? 4승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가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가연물이면 연소가 가능한 물질로 쉽게 산화되어 다량의 열을 발산하는 물질을 얘기한다. 가연물이 되기 쉬운 물질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연소 발열량이 큰 물질을 말한다. 오케이. 3번 가연물이 되기 어려운 물질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고. 쉬운 거 아닌가요, 벌써?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한계 산소 지수가 작은 물질. 이것도 쉬운 겁니다. 근데 이 한계 산소 지수라는 게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한 번씩 언급은 하는데, 이게 LOI라는 거예요. LOI. 얘는 공기량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런데 고분자 물질 쪽에서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거 있죠. 고체.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는 산소, 그냥 필요한 산소량이야. 여러분들 연소를 지속할 때 약간 한정적인 거죠. 이런 데서만 이제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LOI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왜 얘기하냐면,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약간 난연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난연제. 그러니까 약간 마감제 쪽에서 얘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그냥 단어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한계산소지수라는 걸 넣어놨으니까 참고로 조금 보시고, 혹시 나오면 그냥 정의 정도. 이렇구나. 고분자 물질 쪽에서 얘기를 하는구나. 고체. 자, 그리고 나서 원소 주기율표상의 영족 원소들은 가연물이 될 수 없으며 완전 산화물도 가연물이. 이건 맞는 얘기죠, 그죠? 자, 12번. 1기압의 산소는 공기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20%라고 줬어요. 원래 21%지만 지금 20%로 계산을 해라 라고 준 거죠. 프로판의 3메타 3승이 3이
완전 연소를 했을 때 필요한 공기 부피. 그럼 3이 들어갔을 땐 원래 기본적으로 매F 부순으로 했을 때 산소가 원래 5메타3승이 필요하잖아요.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선. 그죠? 근데 지금 얘가 몇 배가 됐어요? 3배가 됐죠. 즉 이게 된 거 아닙니까? 3에 얘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산소도 몇 몰? 몇 배? 3배. 그죠? 15메타3승이 돼야겠죠. 15메타3승. 얘가 이제 바뀌는 거죠. 다 3배씩 해줘야겠죠. 이렇게. 원래 5였지만. 그럼 얘가 필요한 거네? 그죠? 그러니까 산소 부피는 지금 15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공기 부피를 구하래요.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산소 부피를 산소 농도로 나눠주면 공기 량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갔을 때 여기다가 0.1을 나눠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몇이 나와요? 75가 나오죠.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13번 볼까요? 연소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연성 가스의 함유량이 많아지면 연소 속도는 빨라지죠. 빨라집니다. 연소 속도는 화염 확산 내 연료가 소모되는 속도를 얘기하며 연료가 소모되는 속도는 연료 질량이 감소하는 속도, 연료량이 감소되는 속도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3번 수증기, 이산화탄소, 질소 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연소 속도는 감소하죠. 감소. 이런 애들이 잘 타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4번 연소 속도나 화재 시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산소량이 아니고 연료량. 맞습니까? 연료량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하면은 2번이다. 2번. 2번밖에 없다. 됐습니까?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나머지 다 틀렸죠. 14번. 자,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 제가 이거 물질들도 한 번씩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해열에 대한 거, 발효열 일으킬 수 있는 애들, 중압열 일으킬 수 있는 애들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흡착열에 가보면 요 석탄 있죠, 석탄. 얘가 산화열이에요, 산화열. 우리가 보통 유연탄, 활성탄 또는 목탄 이런 것들이 이제 흡착열이고 산화열은 이제 석탄열, 석탄열이래. 여러분 산화열은 석탄, 또 황린, 그죠? 또 이제 동식물류 이런 애들, 기름걸레 이런 애들이 산화열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다음 15번.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몇 개인가? 개수 문제는 그냥 연습하라고 제가 낸 거예요. 쭉 보십시오. 기억번. 연소시 연소물질로부터 발생되는 고체 또는 액체 밀입자를 포함하는 연소기체 혼합물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연기라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가스라고 얘기하죠. 감광계수는 네, 광속의 감소비. 오케이. 맞죠? 광속의 감소비. 디귿번. 감광계수가 11대 가시거리 0.2에서 0.5고 최성기 때 연기농도. 고층 건물에서 상하 이동을 위한 계단실, 엘리베이터, 샤프트 등의 공간은 건물의 난방과 화재에 의한 연기 침투로 건물 외부 공기의 온도보다 높아지면 굴뚝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리고 얘는 불연속선에 대한 정의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다 맞는 보기네요. 그죠? 자, 됐고요. 16번 블레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스 저장 탱크 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저장 탱크가 가열되어 탱크 내 액체가 급격히 증발하여 탱크 내 압력이 저장 탱크 설계 압력을 초과해서 탱크가 폭발하는 물리적 폭발 현상이다. 블레비 맞죠? 2번 블레비는 애곤 상승, 취성 파괴, 액격 현상, 연성 파괴.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1번 애곤 상승, 그 다음 연성 파괴, 그 다음 액격 현상, 그 다음 취성 파괴. 순서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탱크 폭발은 어차피 마지막이고 이 네 가지 메커니즘 순서는 제가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네, 다 맞는 얘기죠. 블레비에 대한 설명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류 탱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그랬어요. 자, 대기상의 액면이 노출된 개방 탱크나 저장존에 또는 흐르는 액체에 착화됐을 때 발생하는 화재를 얘기하며, 그죠? 대응 방법으로는 소규모 화재의 경우 관계인이 소방시설 활용으로 소화를 시도하고, 확대된 화재의 경우는 소방대가 유면 전체에 방사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 후 수온과 약재량을 확보하고 충분한 방출량으로 동시 방사에 포로 유면을 덮어서 소화를 한다. 슬로브버나 보일오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액면 화재라는 게 있다 그랬죠. 풀파이어. 정답 1번.
액면화제나 풀파이어. 18번째. 화재 가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재 가혹도는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에는 화재실의 최고 온도와 최고 온도 지속 시간이 있고 가혹도가 높으면 건물과 재산 손실도 덩달아 올라가죠. 최성기에서는 화재 가혹도를 고려하여 건물의 내화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질적 개념으로 최고 온도라는 걸 쓰고 양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지속 시간이라는 걸 쓴다. 뭐 이런 것들 다 기출 지문 아닙니까? 네 번째 화재 가혹도의 인자 중 화재 강도는 온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화재 강도는 주수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시간적인 개념은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중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정답 4번. 자, 그리고 이제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 네, 요거는 제가 전체적인 문제를 하나 그냥 만든 겁니다. 이것도 유형별로 예가 있다. 이거 보고 규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화일시의 결정은 관계인 등의 화재 발견 상황 통보 시간 및 화재 발생 건물의 구조 재질 상태와 화기 취급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자체 진화 등 사후 인지 화재로 그 결정이 좀 곤란하다라고 하면은 추정도 가능하대요. 네. 화재가 복합되어 발생한 경우 화재 구분을 화재 피해 금액이 큰 것으로 하고요. 화재 피해 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관념상 적당하지 않을 경우엔 장소로 화재를 구분한답니다. 그죠? 네 번째, 화재 피해 금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고입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에서 경과 연수 등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지 않고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 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 구체적 방식에 따른다. 그래서 제가 요거 근거 조항 해설에 넣어놨어요. 감가공제를 하고 감가공제를 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도 문제로 한번 보시고 포소화 설비, 상부포와 하부포 제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1형, 2형, 특형이 상부포 3형, 4형이 하부포 그죠? 2형 방출구는 반사판이 달려있는 홈챔버를 제가 설치한다라고 했고요. 1형에는 통계단이라는 게 달려요. 1형에는 특형에는 특이하게 이제 굽돌이판이라는 게 달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특형은 굽돌이판인데 이게 고정지붕 구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부상지붕 구조라고 한다 그랬죠. 부상지붕 구조. 자, 21번 재난관리법상 용어의 정의 문제네요. 자, 찾아보십시오. 자, 기억번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안전문화활동. 니은번. 자, 이거 뭐예요? 국가 핵심 기반. 디귿번. 자, 요 정보 뭡니까? 재난관리 정보. 여러분들 이 재난관리 정보의 종류는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재난상황 정보, 동원 가능 정보, 시설물 정보, 그리고 지리 정보까지. 다음 22번. 네. 폭행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 요거 폭행 유도거리죠. 그죠? 옳게 짝지어진 거. 광경 작을수록, 압력 높을수록, 거친 관일수록. 오케이. 점화원이 주는 에너지가 클수록 짧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23번 특정직 공무원 분류상 공무원법 분류상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1번 24번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폐쇄형 개방형에 대한 거 여기 갔을 때 감열체가 있다 감열체가 없다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조기 반응형 애들은 빨리 터지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네, 빠르게 반응하는 애들을 얘기하며 이게 동파 방지 헤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습식 스프링클러 헤드가 아니고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건식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해서 헤드가 하나가 더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화재 하중 문제입니다. 가로 10, 세로 30, 높이 5m에 가연물 2000kg이 적재가 되어 있을 때 완전 연소시 화재 하중. 자, 녹재 단위 발열량 4000으로 하라 그랬고 얘가 900이래요. 그죠? 그럼 2000 곱하기 900이 위에 들어가 줘야죠. 일단요. 그죠? 그리고 목재 단위 발열량 4000 들어가 있고요. 바닥 면적 A 10 곱하기 30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300 나오고요. 요거 이제 약분 3 1 2 2분의 3 1.5 정답 몇 번? 3번. 네, 요게 이제 2회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됐나요? 네. 조금 빠르게 이렇게 해설을 좀 했고요. 자, 마지막 이제 3회차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자, 재난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지금 보십시오. 자, 1번 긴급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우리는 긴급구조라고 얘기하고요. 긴급구조기관이라는 곳이 있다 그랬고, 재난관리 정보에 대한 내용, 아까 2회차 때 제가 요거 재난관리 정보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얘가 안전생활활동이 아니고 안전문화활동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안전문화활동. 문화활동. 됐습니까? 네. 2번 소방공무원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게 설명된 것은, 자, 임용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자, 전보는요, 근무 지역을 달리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달리하는 거냐면 근무 기관이나 부서. 그게 틀린 거야, 여러분들. 3번, 강임이란 서로 다른 직무 내에서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게 아니고, 요게 서로 다른이 아닙니다. 동중. 직무 내에서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킨 것을 얘기하는데, 강등에 따른 정직도 포함. 됐나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위험물 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가 되며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비중이 1보다 크다. 2번,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서 환원성 물질로 비중이 1보다 크며 황화린, 유황, 자, 이 유황은 뒤에 가보면 주수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얘는 주수가 가능하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2번이. 6류 위험물에 대한 거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 산소 함유하고 있고 다량의 물 냉각 가능하죠. 그죠? 자, 4번 풀프루프 적용한 게 아닌 거. 풀프루프는 뭐예요? 가장 쉽게 우리는 판별이 쉬운 걸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풀프루프입니다. 이것도 문손잡이를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서 여는 레버식이 더 피난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얘는 뭐예요? 두방향 피난로나 전원이 끊겼을 때 비상시에 들어오는 전원이 따로, 조명등 이런 것들, 또는 두방향 이상의 피난로 다 뭡니까? 얘는 실패했을 때 안전한 거. 페일세이프에 대한 거죠. 5번째, 다음 중 지방소방행정조직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보면 이런 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보이십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 이런 것들이 얘 국가, 그죠? 얘 뭐예요? 민간. 나머지 요 5개가 뭐예요? 다 지방소방행정조직이죠. 국가, 지방, 민간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방조직의 기본 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게 설명된 거 자 찾아보십시오. 개선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설명 다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명령 통일의 원리, 업무, 자 이게 통합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통합이라는 말이 없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업무 조정의 원리라고 되어 있었죠.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7번. 피난구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이거 뭐예요? 방화복이 아니고 방열복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꼭 다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공기안전 매트에 대한 설명, 왕강기에 대한 설명, 그죠? 호흡기에 대한 설명 제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정이 들어가 있고요.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블렌드 A가 10%예요. 그리고 요 구성품, 요게 간부기출에 나왔었거든요. 요 구성이.
구성. 요 퍼센테이지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보시고. 자, 얘가 할로게나물 소화약제가 보면 최대 허용 설계 농도들이 저는 HFC 계열을 조금 잘 보셔라 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HFC로 시작되는 애들, 걔네들은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저는 외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로 그냥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10.5%고요. 얘가 30%짜리고요.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11.5%짜리인데 이 순으로 높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죠, 지금. 그래서 얘가 제일 높잖아요. 얘가 제일 앞으로 와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와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죠. 자, 9번. 목조 건물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목조 건물에서 플래시오버 발생은 내화 건물보다 빠르게 오며 백드래프트도 자주 발생한다. 여러분들, 목조 건물에서 제가 백드래프트 발생한다 그랬나요? 발생 안 합니다. 왜냐면 목조 건물은 무너지면 밀폐 공간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내화 구조 건물과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플래시오버는 당연히 올 수 있어요. 목조 건물도. 근데 백드래프트는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겨울철 상대 습도가 여름철보다 매우 낮아 연소가 쉽죠. 그죠? 겨울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고, 사각형이고 거칠은 목재가 둥글고 매끄러운 목재보다 더 빠르죠. 연소 속도가. 4번 목조 건물은 내화 건물에 비해 초기에 연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지? 여러분들? 자, 10번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거. 자, 과기부는 이런 통신 쪽. 그죠? 이런 것들을 제가 주관기관이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불이 나면, 불이 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가 나면. 두 번째, 행안부에서는 정부 중요시설 사고나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순환사고. 재난관리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들어가 있고. 4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질 분야. 자, 요게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 다 누가 주관합니까? 이거? 환경부가 주관하죠.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약간 원유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떻게 보면 주관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또 해설에 이런 주관기관들 다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로 보실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스라던가 원유사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죠? 자, 그리고 11번 볼까요? 역사 흐름. 소방의 역사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죠? 자, 기억번 요거 언제입니까? 미군정이죠. 니은번 금화제도 시행, 화통도감신설 고려. 디귿번 상시 소방제도가 성립되었으며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소방서 일제강점기. 그죠? 리을번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 맞습니까? 이거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고려에서 조선, 일제, 미군정 이렇게 순서로 하시면 되겠네요. 니은, 리을, 디귿, 기억. 정답 4번. 다음 화재조사 보고규정상 화재합동조사단의 운영 및 종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제가 그래서 화재합동조사단은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장이 운영하는 경우와 지금 서장이 운영하는 경우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3번 화재합동조사단원은 화재현장 지휘자 및 조사관 출동. 자, 봐봐 여러분들, 경찰대원이 아니고 소방대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엔 업무를 종료 그리고 해산시킬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됐죠? 자, 13번 요건 주수시 나오는 물질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2번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나 탄화 알루미늄의 주수 소화를 하면 에테인이 아니고 뭐가 나온다? 메테인이 나온다.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자, 14번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죠? 자, 여기 갔을 때 기억번 폐쇄된 내화구조 건물 내에서 화재가 진행될 때 연소 과정은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서히 혼소가 되며, 그죠? 이때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 가스 일산화탄소 열이 집적된 상태에서 일시에 다량의 산소가 갑자기 공급이 되면 폭발하는 현상, 폭발적인 발화 현상,
백드래프트. 그죠? 일반적으로 감색이 일어난다. 니은번 플래시오버는 화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대류 복사 이런 거에 의해서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가열물이 발화점까지 가열이 되면서 일순간에 걸쳐 동시 발화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발화 초기에서 성장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성장기에서 어디 사이? 최성기 사이. 성장기 끝에서 최성기 시작. 그 사이에서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더라.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플래시오버 영향 요인에는 화원 크기, 내장재 종류, 계고부 조건. 계고부는 밀폐된 공간보다 계고부가 큰 공간일수록 플래시오버 발생 시간이 더 빠르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백드래프트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요런 법들이 있다. 이게 지연 방법, 배연법, 급냉법, 측면 공격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정답 몇 번? 2번. 15번. 폭발 등급 및 안전 간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내압방폭 구조의 내부의 폭발 압력 및 폭발 압력이 접합면의 틈새를 통과하여 외부 폭발성 가스에 점화되지 않는 한도를 화염 일주한 게 안전간격이라고 하고, 우리가 얘가 등급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3등급. 그래서 등급이 크면 위험한 거고 간격은 작을수록 위험한 겁니다. 자, 2등급에 얘네들이 있다?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2등급짜리 가스가 있고 몇 등급짜리 가스가 있더라? 3등급짜리 가스가 있더라. 그래서 2등급에 뭐가 있습니까? 에서. 그죠? 에틸렌이나 석유가스. 요런 애들이 이제 몇 등급? 2등급에 들어가 있었고, 3등급에 뭐가 있었죠? 아세틸렌, 이氧화탄소, 수소, 아이수. 그죠? 3등급이 아이수. 그냥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지 못했을 것 같아서. 그리고 1등급, 이게 다 1등급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자, 그리고 나서 16번. 아네스 재난 분류에서 지진성 재해에 해당하는 걸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그래서 지진성 재해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산, 지진, 해일. 이렇게. 화산, 지진, 해일. 니은, 디귿, 리을. 자, 태풍은 기후성 재해. 테러는 계획성 재해. 그죠? 니은, 디귿, 리을. 자, 정답 몇 번? 3번. 자, 17번. 기체연료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예온합 연소,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미리 혼합한 연소, 대표적인 예로 분젠 버너는 역화 위험성 존재하죠. 그리고 역화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게 밀폐죠, 밀폐. 그죠? 그리고 기체연소 종류, 확산, 예온합. 그리고 위험한 건 예온합이 더 높고, 확산 연소란 가스와 공기가 미리 혼합하지 않고 산소 공급을 가스 확산에 의해 주위 공기와 혼합 연소하는 걸 얘기하며, 역화 위험 없습니다. 확산 연소는. 그죠? 그리고 얘의 강도는 가연성 기체와 산화제 확산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자, 4번째, 석유가스, 액화 천연가스가 산소와 결합하여 열을 발생하는 과정을 얘기하며, 공급 공기와 비율이 맞으면 착화와 연소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가스 유출 속도를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연소한다. 이건 가스 연소에 대한 거. 그러니까 기체연료 연소입니다. 가스를 연소시키는, 어떻게 보면 설명이다. 가스 연소에 대한 설명이다. 자, 1번이 확실하게 이제 틀렸다라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8번째 보겠습니다. 점화원 중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자연발 열, 요건 온도 상승입니다. 요 온도 상승에 의해 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연발화의 원인이 자연발열이다. 그럼 이 자연발열로 인해서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분해열,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열이다. 연소열, 연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열이다. 3번째, 물질이 액체가 될 때 발생하는 열. 자, 이 용해열이라는 건 뭐냐면 녹을 때 발생하는 열이에요. 내가 어떤 물질을 액체에 넣었을 때 그걸 녹일 때 거기서 열이 발생하면 걔가 용해열. 그럼 여기는 지금 뭐예요? 어떤 물질이 액체가 될 때 발생하는 열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융해열. 상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거잖아. 고체가 액체가 될 때 필요한 열. 융해열. 또는 용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용융. 용융이나 융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용융이나 융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인화점이란, 2번 연소점이란 다 제대로 들어가 있고, 자 3번 가요. 3번. 발화점이란 가연성 혼합기의 열 등의 형태로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현상으로 주위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서 스스로 점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얘기한다. 즉 방열 속도가 발열 속도보다 클 경우, 자 요게 잘못됐어요. 방열 속도가 발열 속도보다 작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열이라는 건 방출 속도, 방출. 그럼 이 방출 속도가 발열 속도보다 작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연물이 있을 때 방열이 잘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발열은 많이 된대요. 이건 진짜 많이 된대. 근데 외부로 열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 어떻게 될까요? 열이 잘 축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적이 잘 돼야만 어떻게 보면은 발화점이 여기 갔을 때 열이 축적이 잘 되고 온도가 상승하면 발화 온도 이상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자연 발화는요, 기본적으로 얘가 좀 불량해야 돼요. 방열이 잘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 방열이 크잖아요? 그럼 걔는 열이 축적되지 않고 바깥쪽으로 훅훅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겁니다. 온도 순서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자, 다음 20번. 구획실 화재에서 화재 가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맞나요? 맞죠? 2번. 화재 가혹도는 화재 하중과 화재 강도로 구성이 되며, 화재 강도는 면적당 가연물의 양으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얘는 열 축적률로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화재 하중에 대한 거네. 그치? 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21번. 대기압하에서 화재실의 온도가 27도에서 327도로 올라갔대요. 복사열은 몇 배로 증가하겠는가? 그죠? 이렇게 됐을 때 4승만큼 늘어난다 그랬죠. 맞잖아,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었잖아요. 그죠? 온도 상승에 따라 절대 온도의 4승에 따라 절대의 4승만큼 복사열이 증가하더라. 절대 온도의 4승이니까 여기 이제 2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면 2의 4승 16배. 계산 문제인데 쉬운 계산 문제죠. 자, 다음 22번. 에틸알코올의 최소 산소 농도로 옳은 것은, 제가 그래서 메틸알코올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에틸알코올도 한번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몇 몰이 필요해요? 3몰이 필요하다. 에틸알코올에서는 산소가 3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해선에다가 에틸알코올의 완전연소 반응식을 넣어놨습니다. 얘가 이제 있을 때 필요한 몰수가 3몰. 얘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냐면 2개의 CO2, 3개의 H2. 결국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에다가 5 면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답 4번. 23번. 플래시오버를 지연시키는 방법 아닌 거. 희석지연법이라는 건 없죠. 2번이고요. 자, LOI는 일단 문제로 그냥 한번 보십시오. 가연물을 수직으로 놓고 가장 윗부분에 착화를 했을 때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산소의, 그냥 연소 지속할 수 있는 산소 최소 농도이다. 얘가 한계 산소 지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LOI가 15%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대요. 그럼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줄면 연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니까. 나머지 읽어보시고 요거 공식 정도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는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걸 계속 모의고사 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문제 넣어봤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자, 그리고 25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억 맞나요? 맞죠? 10도 상승하면 2배. 니은번. 자, 여기 보시면 압력이 상승하면 분자 간의 거리가 짧아지고 충돌 횟수도 많아져요. 연소 범위 넓어지거든요. 단 일산화탄소는 좁아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거 잘 보시라 그랬어요. 이거 기출이에요. 이것도. 일산화탄소는 좀 특이하다.
산소농도 증가 시 불활성가스 투입 시 산소농도 증가하면 연소범위 넓어지고 불활성가스 투입하면 연소범위 좁아지죠. 그죠? 기억, 디귿, 리을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디귿, 리을을 맞는 보기로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제가 오늘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1, 2, 3, 1, 2, 3 이렇게 3회차씩 매주 주말에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제가 이렇게 하루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로 그냥 눈으로라도 좀 이런 문제를 제가 냈으니까 같이 한번 좀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소방학개론 해설을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으시느라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